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12포인트, 0.84% 상승한 2049.2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4% 오른 630.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부양책 도입 여부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는 12일 ECB 통화정책 결정과 함께 18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자, 간밤에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현지 시간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더욱더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CB 통화정책회의 현지 시간 12일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후에 열리는 FOMC 회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이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의 전망과 전략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히든 종목까지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이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수급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빠져나가고 또 연기금이 대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파생 시장도 그렇고 외환 시장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이제 기관과 연기금이 거기 매도세에 대한 방어를 해주면서 좀 이제 코스피가 좀 상승해준 모습들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해주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물 시장을 좀 집중하기보다도 우리가 좀 외환 시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8월 초 이제 환율 차트를 한번 보면요. 8월 초에 갑자기 급격하게 환율이 좀 상승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고점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그리고 이제 9월 들어서 급격하게 또 하방으로 좀 눌리는 그런 기조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 환율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항상 이 증시는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 이후로는 우리가 좀 대형주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일단 대형주에 있어서 좀 이제 회복을 한다는 것은 그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이어진단 말이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종목들, 즉 중형주, 소형주에서도 다 그런 이제 수급들이 뻗치기 때문에 충분히 추석 이후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히든스탁 끝까지 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단기간이든 장기간에 급등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은요 코스닥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면서 조금 3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의 코스닥 시장은 일치월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이 시장 급락은 4개월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급락세가 나와줬고요. 이제 뭐예요? 지금 9월이죠. 더 이상 시장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저점 찍고 반등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내 계좌 또한 일치월장할 수 있으면 이슈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 있고요. 5년마다 돌아온 대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과 대선에 따른 정책 수혜주를 찍었을 때
지금 계좌가 다들 마이너스 40%든 50%든 60%든 정말 크게 나신 분들은 마이너스 80%까지 손실 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손실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기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장이 모르겠는데 이번 정책 이슈가 있는 시기에는 충분히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히든스탁에 나와주면서 드린 종목 대부분이 급등세가 나줬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통해서 다들 계좌에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계좌를 단번에 바꿀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종목 올라간다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4월부터 폭락이 나올 때 히든스탁에서 상한가를 제일 많이 준 전문가가 마르스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줬으면은 상승장에서는 2배든 3배든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에서 일치월장하는 시장에서 내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히든 종목이 무엇인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네네. 5.29% 상승을 하면서 47,7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 장중한 때는 48,30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코스닥에 외국인 투자자들 오랜만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저는 제약 바이오를 보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특징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1위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추석 이후에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서 좀 특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하위 종목들도 다 움직이는 그런 신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기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점이 있습니다. 즉 변곡점이라는 얘기겠죠. 이 변곡점을 좀 이제 완만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코스닥 종목들 특히 상승세 보여줄 것이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쌍끌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때문에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밀렸는데 그런 이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진정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시밀러죠. 바로 트록시마가 좀 이제 조기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지금 이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를 눈여겨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 종목을 제가 특징적으로 보자는 것은 추석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매집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대거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락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버티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수익을 즐길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징주로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KNN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특징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16%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쭉쭉 올라가면서 장중한 때는 1,69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1.31% 상승하면서 1,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코스닥 이야기할 때도 정책 관련된 거, 정치 테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 더 강조해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굉장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어제 제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정책 수혜주로서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KN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산업과 같은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압니다. 지상파 TV 방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왜 이슈가 엮여서 급등이 나왔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이 9월달, 8월달까지 본다 한다면은 일본 수출 규제를 강력했습니다. 이슈 대부분, 뉴스 대부분의 반절이 다 뭐 아베 총리가 어떻다는 등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한다는 등 국산화가 어떻게 되냐는 등 이런 뉴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를 하루 종일 다 까보면은 절반 이상이 여야 갈등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에 따른 뭐 여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뭐 삭발 시위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회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고요. 지금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이슈는 뭐냐? 지금까지 항상 갈등이 심화되면은 뭐가 뜨냐 한다면 영웅이 뜹니다. 무슨 영웅이냐? 아, 이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누가 나와서 이 갈등을 이겨나가고 이 갈등을 누군가가 해소해 줄 것인가, 거기에 따른 정책을 누가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점점 나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죠. 2020년 4월입니다. 대선도 총선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 수혜주들, 지금 어떻게든 지지율을 뺏어갈 수 있을 만한 정책주들이 랠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고려산업도 급등 마찬가지였고요. KNN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KNN이 그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저점을 찍어주고요. 상한가 급등 만들어주고 눌림목 만들어준 이후에 한 번 더 급등세를 또 110%씩 올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출발이 110%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한 게 110%고 아직 100%, 200% 안 간 종목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영웅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 수혜주, 고려산업 100% 갔죠. KNN 110%, 120% 갔습니다. 그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바로 이 정책 영웅이 될 수 있을 만한 수혜주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매수일은 9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9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5.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은 이 종목이 지난주에도 터치를 했던 건데 이 종목 자랑하시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오픈베이스가 대략 25%가량의 공개해드리고 나서부터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오픈베이스가 5G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5G에 더불어서 정책 수혜까지 받으면서 주가가 25% 거의 30%까지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오픈베이처럼 하루 만에 20%, 30% 올린 종목들이 아직 바닥에 깔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베이스 25%보다 한 2배 이상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죠. 진짜죠. 약속한 거예요. 네. 추석 선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링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5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사실 어제 우리 히든스탁에서 AS 해주셨는데 또 자랑하시려고 갖고 온 거죠? 자랑이 아니라 한 번 더 찝어드리려고 집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자랑하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오픈베이스가 25%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드린 종목이 링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가 대략 20%, 25% 급등이 나오고 다음 날 후속주로 드린 게 링네트였고 대략 한 1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와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면 맞습니다. 날아가는 건 많은데 내 종목만 가지 않아요. 시장이 빠질 때도 손실이었지만 올라갈 때도 손실인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히든스탁에 나와서 마르썸과 찍어주는 종목 대부분이 다
10%씩 많게는 25%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 25%, 링네트 10%가 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신정보통신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1,600원인데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5.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정책 수혜주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오늘 30원 남겼어요. 30원. 계속 가져가도 돼요? 네, 사실 대진정보통신 제가 첫 번째 목표가는 좀 낮게 드린 거예요. 그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 구간에 파는 거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1,600원을 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5% 정도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소소한 수익입니다. 근데 더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오픈베이스 25%, 링네트 10%, 지금 대신정보통신까지 대략 5% 이상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 중에 마르스 종목 아무거나 한 개만 찍었어도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수익은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상승장 나오니까 그냥 뭐 찍으니까 수익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상승장에 마음껏 찍어도 올라가니까. 근데 분명 말씀드립니다. 2019년 4월부터 오픈베이스 60%, 알소프트 60%, 나무기술 60%, S넷 상하니까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연속 4개, 5개 폭락장에서 드리는 사람이 마르스 전문가고요. 지금 시장 저점 찍어주고 올라갈 때도 계속 오픈베이스 다시 한번 25%, 링게트 10% 계속 수익을 주고 있는 사람도 마르스 전문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추석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오픈베이스 25%, 링네트 10%, 대진정보통신 5%를 합친 수익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제가 정책 대장주 가져왔거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시즌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정말 급급급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원익큐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매수일은 9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흐름 볼까요?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0.22% 상승을 하면서 네. 2,3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네. 장중한 때는 그래도 2,35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내리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좀 네네. 걱정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해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고한 종목은 안 가져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극적이고 상당히 좀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을 제가 좀 선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가져왔던 종목이 저번 주 목요일날 원익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일단 지금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하죠. 그래핀보다 한참 높은 이제 신소재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바로 그래핀보다 한참 높은 그런 신소재 바로 은나노 와이어 기술입니다. 이 은나노 기술이요. 사실상 2차원, 3차원적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1차원적인 그래핀 관련된 신소재보다도 더욱더 곽강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나사나 이런 데서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익큐브 말고는 일단은 좀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제 좋은 메리트를 좀 찾을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차세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더블 핵심 관련주입니다. 과거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7,000% 갔어요.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죠. 이 원익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더블 부품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월봉상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마이너스 2% 3% 빠진다고 하지만 나중에 1년 뒤에는 어떻게 매출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신기술이 어떻게 또 사용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자리다 볼 수 있어요. 자, 월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상에 봤을 때 현재 고점 대비 크게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82% 정도 하락한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월봉상의 이동 평균선의 쌍바닥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제 전일 음봉 캔들을 장악하는 그런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수급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급등하는 패턴이요.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추석주에는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대선주 또는 이제 뭐 대북주 이런 것들만 올라갔는데
추석 이후의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는 4차 혁명 관련된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개별 이슈로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큐브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과 가장 밀접한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특히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큐브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늘 자극적이고 뭐 강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암행어사 네. 전문가님은 순진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익큐브 할 때 네. 이미 첫 번째 힌트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봐봐요, 순진합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 바로 영아테크였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쉽게 맞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렵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앵커님은 하루 24시간 지내면서 제일 많이 들여다보시는 게 뭡니까? 휴대폰. 아,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네. 핸드폰보다 컴퓨터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첫 번째 힌트는 핸드폰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이제는 지금 핸드폰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이제 정의가 됐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폴더블과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힌트는 좀 이제 폴더블 관련된 그런 폴더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FPCA.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전자기기를 보면요. 이제 그 안에 반도체들이 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반도체를 꼽는 판을 그거를 PCB라고 합니다. 근데 어. 그거를 이제 만드는 그 재료, PCB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PCA거든요. 근데 이게 휘어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FPCB, FPCA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바로 FPCB의 재료가 되는 FPCBA를 만드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자기기 이 부품주에 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 이때 상황을 좀 보면요. 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때, 이때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당시 스마트폰 부품주였던 인터플렉스가 무려 7,000% 날아갔어요. 7,000%요? 네, 7,000%예요. 70배. 그리고 나서 BH라는 종목도 거의 뭐 1000% 이상 날아갔고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모바일 혁명에 의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폴더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이 시대적 변곡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핸드폰 부품주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전자기기 필수 부품 그리고 폴더블 폰의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이 FPC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FPCA? 네, FPCA의 이제 F가 플렉서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휘어진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 네, 제가 워낙 또 제 비메모리 반도체 좀 그런 쪽이 빠삭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다. 그래서 F라는 뜻이 플렉서블이고 뒤에 이 PCB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기계에 들어가는 초록색 판 있죠. 그 초록색 판이 PCB입니다. 그 들어가는 부품이 PCA인데 이 암행어 전문가님이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너무 이게 쉽게 힌트를 내신 것 같아요. 사실상 FPCA 관련된 갤럭시 폴드 수혜주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시청자분들에게 아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DKT라는 기업이 FPCA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갤럭시 폴드 수혜주거든요.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주고 눌림목이 만드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뭐 BH인데 BH보다는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FPCA인 DKT가 지금 구간에서 장기 평선의 지지도 잘 받고 있고 단기 반등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DKT를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는 게 마르스 믿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믿어볼까요? DKT가 과연 정답일지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대기업과 네. 협력을 하면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쓰실 거예요? 계속 네. 반복? 사실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진짜요? 그밖에 없다라고 아.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잘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세 번째 이제 아닌 것 대기업과 같아요. 네, 이제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생기면서 급등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최근에 상한가 같은 종목들 보면 대부분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이제 삼성과 어느 정도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상한가 갔었죠. 이 중소형주들이 상한가 가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 바로 이제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붙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제가 아까 강조드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어디랑 엮였냐면 애플이랑 엮여가지고 7,000%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외국계 기업보다는 이제 삼성과 좀 이제 연계된 그런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좀 이제 내놨는데 그게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좀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겠다는 얘기겠죠. 결국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제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품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 이 정도 세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 감히 제2의 인터플렉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아무래도 순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 히든스타 오래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선배로서 후배를 봤을 때. 뭐 틀린다고 하셨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아니 계속해서 지금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DKT 이러면서 DKT요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님 파인텍도 오고 있고요. 경인 양행도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저와 그리고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또 한 종목으로 마음에 쏠린 것 같은데 DKT 정답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봐봐요, 순진하잖아요. 네. 정말 이번에 좀 어렵게 낸다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르스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상당히 좀 눈치들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가장 종목이 급등하기 좋은 게 바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세 가지 이슈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DKT가 맞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당황시켰다. 지금 모두가 당황했어요.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분이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처음인데 그만큼 우리가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이따가 네. 공개 많이 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가 이제 폐 배터리가 나올 정도가 된 거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전기차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했더니 배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3대 신산업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라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환경차를 새로 만들 거예요. 네. 근데 만들면은 또 어떤 걸 폐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폐차를 할 때 그 전기차 배터리를 그 폐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사실상 이걸 또 없애는데 환경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이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폐배터리로 저장할 수 있는 협력을 지금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과 실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OCI가 같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3대 신산업에 맞춰가지고 전기차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에요. 지속적으로 규모라든가 대한민국 투자라든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시겠지 현대모비스 공장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친환경차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것도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태양광 부분에서도 ESS를 폐배터리로 진행한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 아마 태양광 관련된 수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까먹었어요. 저 한복 입은 김에 하려고 했던 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힌트. 둘이요. 네. 네, 둘이요. 네, 대장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200%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 네, 맞습니다. 과거 이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로 한번 갔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얘기했죠.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진행이 되면서 여야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년에 총선입니다. 어떻게든 지지율 얻어와야 돼요. 여당한테는 지금 불리하겠지만 야당한테는 지금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정책을 발표를 해서 지지율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야당은 정책을 빨리 발표를 해서 지금의 빠져나가는 지지율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는 정책 수혜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대부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 나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과거 총선 대선에 갔었던 종목이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세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오늘자에서 대략 17%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뭐 적은 상승은 아니에요. 해볼만한 상승이고요.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과거 2016년도입니다. 주가 상승세가 나온 적이 있나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세우글로벌 2016년 과거 총선, 4년 전 총선에서는 대략 200% 가까이, 거의 150%, 200%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줬고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 다시 총선이 오면서 오늘자에서 한 번 더 급등세 만들어주고 우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우고 딴 쪽 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급등이 또 나왔던 YB엠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YB엠넷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주가 거의 5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많이 갔죠. 근데 이 정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 2016년도 정책 수혜주로 올라갔었다. 뒤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7년 주가를 보시면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 과거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요. 230%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 총선 이슈, 대선 이슈, 정책 수혜주 이슈 받아가지고 급등했던 게 이번 2019년도 다시 총선 시즌 돌아오면서 정책 수혜주로서 다시 바닥에서 또 40%, 50%또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자에서 말씀드렸죠. 고려산업도 접점 대비해서 최근에 얼마 가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1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주가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정책 수혜주로 갔는데 과거에도 갔냐고요. 2016년도는 볼까요? 주가 급등 크게 나와줬죠.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16년도 과거 4년 전에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3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고려산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4년 전에 급등했던 종목이 지금 와서 또 지금 총선 정책 수혜를 앞두고 급등세가 상한가 40%, 50%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도 과거에 2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였다. 근데 뭐예요? 지금 아직 급등세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최저점에서 이제 막 첫 상한가, 첫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총선 정책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봐봐요. 암혜영사 전문가님.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힌트 엄청 잘 내시죠?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진짜요? 오, 한번 맞춰주세요. 일단 힌트를 봤을 때 일단 뭐 태양광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200% 이상 급등했던 뭐 정책 대장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태양광 관련주에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 첫 번째 중에 바로 파루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루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정책으로도 한번 엮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한창 이제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한 200% 정도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급등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매집형 캔들들이 계속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급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계속 저점을 들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이제 첫 번째 후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후보는 이제 오성첨단 소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과거에 정책 이슈로서 여기서 이제 2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더라도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한 이후 이제 눌리고 다시 한번 더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힌트 세시오. 여기서도 세시오 트리플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그리고 총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다. 뭘까요? 네, 세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9월 말에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그 이슈가 터지기 전에 마지막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죠. 총선 정책 수혜주입니다. 과거에 200% 이상 급등했다 이러고 있고요.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첫 상한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총선 정책 수혜주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 이 북한의 태양광 설비를 진행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경협주로 엮였던 이력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파트에 무조건 꼭 태양광 설비를 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써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아시겠죠? 관세 부과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 쓴다고 한다면은 이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주로서 대한민국의 태양광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무역 전쟁, 남북경협 이슈, 총선 전체 수혜까지 이 세 개의 트리플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오픈 베이스가 30%에서 한 25% 급등 우상향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오픈 베이스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더 크게 급등이 예상된다 했고요. 고려 산업이 130%, 150% 갔는데 이 고려 산업을 이어서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총선 정책 상한가 후속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이거 무슨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아메거스 전문가님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왔어요? 태은이 왜 이렇게 귀엽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밑에 네. 또 있네요. 왔어요? 히든스타 가족 모두 해피 추석 보내세요. 그리고 태은 앵커님 한복 잘 어울리십니다. 하고 뿅뿅 이렇게 하트도 보내주셨고 그 아래도 또 있네요. 암행어사 DKT.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SDN하고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OCI도 와 있네요. 그다음에 그 아래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DKT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DKT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잘 좀 세워주세요. 저는 원래 반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원래는 이 직진, 남자 직진 아니겠습니까? 자극적이고 네, 그렇기 강하고. 때문에 네. 자극적으로 세게 올라갈 종목들은 이렇게 그런 뭐 전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종목 이제 DKT고요.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FPCA 그리고 이제 대기업 혁명 모멘텀이 있는 이 폴더블 관련주 우리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네, 말씀해 가격 주시겠어요? 전략은 네, 전략 필요 없다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번 받고 또 이제 또 하는 받고. 거예요. 자꾸 다음 방송에 계속 이 포맷이 헷갈려가지고 네,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제시해드리자면 목표가는 12,3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장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여기 이 목표가 부분 이제 오시면 충분히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11선 약간 위익 부분에서 또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딱 이제 9,000 라인대가 가장 알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DKT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진짜 힘이 넘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종목을 일단 공개를 하기 전에 네. 최근에 오늘 보니까 좀 앵커님에 대한 칭찬 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한복을 입으셔가지고 뭐 황진이 같다라고 해서 제임스 딘님이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앵커님의 한복을 보시고 있고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번 풍성한 한가위 저희가 선물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복 입으신 모습이 절세미녀 황진이가 따로 없네요. 제임스 딘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많이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서 제가 좀 히든 종목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센 종목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상승장에서 누구든지 계좌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리고 복구시켜드리겠다 할 수 있는 조건은요.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냈어야지 상승장에서도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폭락지 손실 났으면서 상승장에서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얘기했습니다. 4월 폭락장에서부터 오픈베이스 상한가, S넷 상한가, 남은기준 상한가 이어왔고요. 최근에도 아시겠죠? 오픈베이스 25%, 링네트 10% 계속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는 가장 중요한 뭘 했습니까? 4년, 5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대선 정책 수혜주를 찍어낸다. 거기에 더불어서 뭘 했어요? 남북교섭 이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미종무역 협상까지도 이슈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은 총선 정책 상한가 후속주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첫 상한가를 때릴 수 있으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종목들의 총 수익을 다 합쳐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이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늘 오후 9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한 종목 공개하거든요. 꼭 참여해서 제가 드린 마지막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추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략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우리 추석 인사도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에 항상 이제 좀 이제 즐거운 좀 이제 꽃이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포커싱으로 맞추고 있는 게 바로 4차 혁명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선주다 또는 이제 뭐 대북주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4차 혁명 관련주들을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가 왔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혁명 관련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많아요.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눌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도 인사해 주시고요. 또 조언도 해주세요. 네, 이번 추석은 다들 몸무게 생각 안 하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기 충전한 다음에 저희 다시 한 번 더 수익들 많이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잡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우상향할 수 있으면 저점에서 대세 상승 나올 수 있으면 종목들을 공략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몸무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먹어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덕분에 폭락장에도 수익을 냠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더 냠냠 먹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추석 선물로 주시는 그 종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낸 사람이 결국엔 상승장에서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마르스 전문가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가장 최근 계속 이어오는 종목이 제가 최근에만 드린 것만 하더라도 오픈베이스 25%, 링네트 10% 바로 대신용어통신까지 대략 5%입니다. 근데 더 크게 상승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 수익률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최저점에서 첫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바로 총선 정책 수혜주를 말씀드렸고요. 남북경협, 그다음에 미중무역 협상, 총선 정책까지 세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을 만한 단 하나의 대장주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이 첫 상한가 할 만한 종목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